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입니다. 디지털 자산부 이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수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구글 클라우드가 내년부터 디지털 자산으로도 결제를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이 미국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맺어서 내년 초부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가 허용되는 건 구글이 처음인데요. 내년 초 웹3 생태계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우선 허용되고 점차 더 많은 고객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62억 7,600만 달러, 우리 돈 9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구글 클라우드의 전체 매출은 192억 달러였는데 알파벳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전 6% 수준에서 현재 1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CEO인 토마스 쿠리아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필수가 됐고 데이터와 AI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 개방적이고 연결된 생태계는 필수가 됐다면서 올해 클라우드 산업은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 결제 도입을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했다는 것, 또 빅트렌드인 클라우드를 결제하게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 시장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바이두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한 IT 기업들이 지금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하면서 좀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에 구글과 손을 잡은 코인베이스에서는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제휴에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를 이 코인베이스의 전략적인 클라우드 업체로 선정하고 블록체인 데이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코인베이스 고객에게 이 머신러닝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자산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보안 인프라도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하는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활용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방향입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서 최첨단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는 또 미국 굴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도 공동 설계한 칩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성능 향상과 또 데이터 센터 운영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텔과 공동 설계한 칩을 출시했는데요. 이 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마운트 에번스라는 코드명의 2000 칩은 이 메인 컴퓨팅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즉 CPU로부터 네트워킹을 위한 데이터 패키징을 하고 이를 통해서 CPU를 공유하는 고객 간에 더 나은 보안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칩은 코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어 사이로 정보가 흘러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만든 이 칩이 이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편 기업이 이 자사 메인프레임의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듀얼 런과 또 팀과 조직, 국경을 넘어서도 이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밀 공간, 컨피덴셜 스페이스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지역을 기존 35개 나라에서 6개 나라를 더 추가해서 41개 나라로 확대하는 등 이렇게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2018년에는 그 코인,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광고를 금지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푼 게 작년 8월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제를 허용한다고 하고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반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수의 네. 클라우드 시장 조사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3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추월당한 건데 이 부동의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위협하는 추격자의 위상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보다도 좀 뒤처진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상황 반등을 위한 전략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글이 받아들이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10종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와처그룹에 따르면요. 이 코인베이스 커머스가 현재 10종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에이프코인,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비트코인 캐시와 또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과 테더, 다이 등 10가지 종류로 예상이 되는데요.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디지털 자산 도입이 커다란 기회다 이렇게 환호하는 반응입니다. 네. 일단은 구글이 이렇게 디지털 자산 결제를 제공하면서 아마도 뭐 아까 얘기하셨던 코인베이스랄지 네. 이런 이미 좀 커다란 덩치가 커다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또 점유율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사실 네. 디지털 자산 그 결제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 변동성에 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위험성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는 지적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들은 지난해 고점 대비 한 60% 정도 가치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디지털 자산의 가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법정 화폐, 주식, 채권 등 이 기존 금융 자산이 약세 압력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각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주목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스위스 2위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 우려와 또 영국의 파운드화 위기, 또 이렇게 제2의 리먼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좀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9월 중순 이후에 한 달간 S&P 500 지수가 6.7% 하락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2.5% 하락에 그쳤는데요. 이 큰 폭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는 이 법정 통화 가치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해당 통화로 표시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림 같이 보시면 네. 9월부터 달러 대비 유로, 엔, 파운드화의 약세 폭이 커졌는데 이 해당 통화들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은 그림과 같이 달러로 네.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는 이 터키의 리라화인데요. 네.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최근 1년 사이에 60%가 하락했는데 아, 네. 그림처럼 리라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지금 있습니다. 주황색이 네.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제 맞습니다. 밑에 있는 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색, 나무색일까요? 파란색.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잘 방어가 되고 있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주신 거랑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면 그 영국 파운드화도 같이 급락을 했고 그 BTC 거래량이 평소에 10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진국의 자국 통화 대체제로서 비트코인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엘살바도르를 비롯해서 남미 등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흥국에서는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국 통화의 경우에는 이 해당 통화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자국 통화의 대체제로서 비트코인이 채택될지 여부는 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지난 9월에 영국에서 일부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영국 파운드화가 이 달러 대비 1.06달러로 역대 최저치까지 하락했는데 네. 같은 날 파운드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평소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 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고 나서 이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이 선진국 통화의 여러 대체 수단 중에 하나로서 이런 비트코인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유의미한 신호다. 네, 여태까지 이렇게 이런 현상은 사실 이제 터키라던가 네. 이렇게 좀 통화 가치가 굉장히 좀 취약한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네.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과 함께 영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국채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확대해서 투자하는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부채 연계 투자 펀드와 이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었고
마진콜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연기금 펀드가 계속 위기에 노출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현상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감세안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 이 향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네. 이 9월 말에 영국 정부가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에 영국의 주식과 채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고 네. 파운드와 가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감세안으로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7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그만큼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작용한 건데요. 파운드와 이 국채 가격 급락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경기부양책 측 일부인 소득 최상위 측 감세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고 파운드와 가치가 소폭 회복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전인 11일 10년 금리가 4.47로 재차 급등을 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영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영국 국채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이 연기금 펀드들이 마진콜 요구를 받게 되면서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을 어떤 투자의 기회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운드와 같은 경우 영국 국채 대신에 어떤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연기금들의 취약성을 노린 헤지 펀드들의 공격이 시작이 되거나 또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경우에 파운드화 가치가 다시 흔들리면서 파운드화나 영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사례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법정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이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때마다 해당국 통화가 비트코인과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섣불리 2020년처럼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선회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 기간에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통화 가치 하락 또 변동성 확대에 노출될 거고 통화, 주식, 채권이 동시에 약세 압력을 받는 여건은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가격을 이걸 이용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해서 이득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글로벌 유동성과 어떤 매크로의 불안정성 가운데서 네. 조금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모쪼록 불안정한 국제 금융 위기가 하루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